자, 보자. 요 사회지문은 법지문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어려워. 안 어려운 이유는 하나야.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용어들이라서. 용어가 친절하니까 편안하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독서지문인데 나 읽을 것 같아, 얘들아. 그냥 정리만 해주고 읽을 것 같아. 이거 나갔어요, 학교에서? 나간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는데 그냥 진짜 나 읽을 것 같아서 내 도움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빠르게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하는데 친절하죠, 벌써?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 절차 없이도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식만 치르면, 그러니까 식만 치르고 사는 거야, 혼인신고 안 하고. 그래도 오케이. 근데 현재 포인트 대부분의 국가는 여기서 얘들아 대부분의 국가라고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반대 케이스도 생각할 줄 아는 게 독서의 힘이지, 그치? 반대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국가는 아직도 반대 케이스가 있겠구나, 과거와도 같겠구나 라는 걸 생각도 해줄 수 있어야겠죠?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식 안 올려도 뭘 하면?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뭘 중요시 여길 수 있다? 관습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다라는 거.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을 형성해서 국가 간의 국가의 근간,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보호하는 거야? 법을 통해서 보호하는 거.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된 거야? 식보다 법이 더 중요하게 된 거야, 얘들아. 왜?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네, 왜? 부부는 국가의 뿌리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때문에 국가 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따라 법을 통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단,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건. 얘들아 3문단 가면 무슨 요건 있니? 형식적인 요건도 있네, 얘들아. 그럼 이거 잘 구분하거나 또는 매칭시켜야 되는 그런 선지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실질적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다. 그치? 이거 당연한 말이야. 그치? 결혼하기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결혼할 수는 없죠. 또는 강제할 수는 없죠.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럴 수 없는 거니까요. 자, 혼인 의사는 부부관계를 성립하겠다는 의사로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에 당사자 간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없어. 당사자 밑줄 한번 쳐줄게요. 당사자만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뭔가 법적 절차를 처리할 때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또는 위임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읽을 거리지만 사회지문을 읽을 때 이런 주체는 잘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실질적인 요건은 두 번째 파란 색깔 연령이 중요해. 얘들아 파란색만 읽을게요. 연령은요 만 18세에 도달해야 되고요. 그럼 얘들아 만 18세 이상은 오케이. 근데 만 18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란색만 보도록 할게요. 혼인 자격. 혼인 자격은요 8촌 이내의 친척은 안 돼. 이거 근친혼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당연하죠. 배우자가 있는 자는 중복 혼인은 안 된다. 그치?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이미 결혼했는데 또 결혼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형식 요건 내려가기 전에 살짝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정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가 문단 정리할 때 좀 편안하고. 자, 1문단에서는요 혼인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과거와 현재에서 얘들아 관습적인 게 있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얘들아? 이제 여기다 쓸까? 관습적인 게 있었었고 법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옛날엔 뭐가 더 중요했다? 이게 더 중요했다. 근데 요즘엔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거 아직도 일부 국가, 그러니까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러하다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일부분은 그렇지 않은 나라도 아직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문단 나갈게요. 이 문단에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어떤 혼인?
법적인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요건 첫 번째가 나왔어. 실질적인 요건에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합치. 합의가 돼야 돼. 그렇지. 합치가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연령. 근데 연령도 얘들아 카테고리 두 개로 뻗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지. 18세가 넘었을 때는요,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거야. 하지만 18세가 안 넘었을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조건이 더 붙었었죠. 세 번째 뭐였어요, 얘들아? 세 번째는 혼인 자격. 자격에 대해서. 자, 자격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얘들아. 8촌 이내는 안 된다. 그리고 중복혼인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뭐 다 당연한 말들이니까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얘들아 선지를 만들 때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매칭을 막 다르게 시킬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 형식적인 요건 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은 혼인신고의 이행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건이란 게 뭐야? 사실상 이거는 진짜 정말 필요한 조건인 거야. 그치?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기까지 정말 필요한 거지. 실질적인 거야. 근데 형식적인 건 뭐야? 법적 절차를 말하는 거지. 법적 절차. 한번 읽어볼게요.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은 일단 신고를 해야 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기관에 제출을 하고 접수만 하면 끝나? 얘들아 제출하면 끝나? 아니지. 제출하면 접수, 수리, 그리고 완료까지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혼인신고를 마치는 거야. 이해됐니? 네? 수리는 거기서 이제 그걸 받아내서 처리를 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계속할게요. 혼인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 인척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때 가족부양, 공동생활의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지고 있던 재산? 그럼 이거는 혼인 전에 만들어 놓은 재산도 말하는 거네. 그치? 혼인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해. 포인트는 이거지. 이 신고를 맞추면 여러 가지 법적 권리와 의무, 과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얘들아, 우리 형식적인 거 한 번만 여기다 정리할게요. 형식적인 요건은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야, 얘들아? 신고를 해야 돼, 얘들아. 근데 그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거야? 관련 기관에다가 제출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지. 조심해야 돼. 기관에 제출해서 이 기관에서 뭐를 해줘야지 끝나는 거야, 얘들아? 접수, 수리, 그리고 완료까지 해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생기는 거야? 이 밑줄 친 부분들. 배우자의 지위 얻게 되고, 자, 오케이.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요. 인척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재산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네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그러면 계속해 볼게요. 혼인은 평생 부부관계로 살아간 이제부터 이제 독서 지문의 묘미야. 잘 봐. 앞에 봐. 여기 이 문단까지는 혼인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 갖춰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정식 부부.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기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4문단부터는 이거 3문단이었네. 지금 4문단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회색깔. 혼인 무효. 니은 혼인 취소. 얘들아, 그러니까 기역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뭐가 지금 이 실질적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적 요건이 충족이 뭐가 하여튼 안 된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 찐 지문이 시작되는 거야. 대체 뭐가 어떨 때는 취소가 되는 거고 뭐가 어떨 때는 무효.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다. 자, 4문단 갈게요. 혼인 무효부터 가겠습니다. 혼인은 야, 이런 거 잘 알아둬야지. 니네 결혼할 거야? 맨날 물어봐? 그냥 뭐, 할 거라고? 있어? 자, 혼인은 평생 부부관계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무효화나 취소가 불가능. 자,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회색은 다 뭐야?
예외적인 상황. 예외라는 건 뭐야? 우리 법지문에서 간단하잖아. 요건 충족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치? 계속할게요. 첫 번째,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부분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혼인 무효입니다. 첫 번째, 분홍색. 당사자 간에 뭐가 없었어? 합의가 없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범죄인데? 내가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할 뻔했어. 아까 내가 현승이 몰래 가서 신고해버려. 이런 거지. 합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얘들아. 똑같은 얘기라고 아, 맞아? 야, 이거 되게 위험한, 나 선생님 이거 얘 들려다가,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볼수 있죠. 자, 요런 거지. 그러니까, 누구 몰래 갔어. 그럼 이건 서로 합의한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되게 웃긴 거 하나 얘기해 줄까? 몰래 가서 하는 거랑 강제로 하는 거를 따로 분류해놨다? 몰래 가서 하는 거는 혼인 무효거든? 근데 강제로 하는 거는 혼인 취소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안 만들었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늘 헷갈리게 할 거라서 조금 쉬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좀 쓴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일단 선생님이랑 천천히 가볼. 그래서 선생님 색깔 정리해 놓은 거야, 얘들아. 알겠죠? 색깔 다 똑같은 것끼리 매칭시켜 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나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아예 없었던 걸로 된다. 그리고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 당사자 또는 대리인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 얘들아, 이거 혼인 무효 소송 낼 수 있는 주체가 상당히 많네. 그치? 그리고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입증 책임. 나 합의 없이 된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 그러니까 이거 소송 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는 소멸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고, 그치? 아니, 만약에, 야, 나 몰래 가서 신고한 거잖아. 근데 내가 그 몰래 신고한 거를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정말 나중에 한 5년 뒤에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놓을 수 있어, 없어? 기한을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계속할게요. 소멸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고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서 관련 서류에는요, 혼인 기록이 아예 없어. 깨끗해. 이해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결혼한 적이 없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얘들아? 네. 자, 그럼 혼인 무효에 대해서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4문단 가겠습니다. 혼인 뭐라고? 무효. 혼인 무효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뭐일 경우에 합의가 없었을 때.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 두 번째라고 적으면 좀 그럴 것 같아, 얘들아. 뭐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얘들아?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나 이거 그냥 그대로 고칠게.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건드리고 있잖아. 그치? 요 실질적 요건 자격에서도 뭘 건드리고 있었어요? 8촌 이내를 건드리고 있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가 8촌 이내. 그러니까 자격을 건드려. 이거 자격이 안 될 때, 합의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런 무효 소송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얘들아. 요거 할 수 있는 주체 누구 있었어요? 당사자도 할 수 있었고요. 대리인도 할 수 있었고요. 사촌 이내는 할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청구 기한 없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소멸, 시한, 기한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뭐였어요, 얘들아?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게 되면 혼인은 아예 없었던 상태. 혼인 아예 삭제다라는 것까지도 중요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삭제된다라고 좀 쓸게요. 기록이 삭제된다라는 것까지. 됐나요, 얘들아? 그럼 자, 지금부터는 잘 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무효를 처음 읽었잖아? 처음 읽었으니까 그냥 읽는 건데 이제 다음에 뭐 읽을 거야, 우리? 혼인? 취소 읽을 거지. 그럼 취소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 내가 대구법 얘기했잖아, 대구법. 대구법처럼 봐봐. 이렇게야. 이거 오문단이니? 취소가 나오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구인지. 그걸 소송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기간은 없는지. 그리고 기록이 삭제되는 건지. 이거 순서대로 찾으면 돼, 얘들아. 이해됐니?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잘 봐.
해줘요. 당사자 중에 한 명 이상이 얘들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금도 이거 실질적 요건 건드리고 있는 대신 얘들아 몇 번째 요건 건드리고 있어요? 18세. 그러니까 연령 건드리고 있는 거지. 자,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을 때. 그렇지. 요거 다 해당되는 거지. 그치? 연령 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뭐야? 혼인 당시에 와 유부남이었어? 유부녀였어? 이런 거 중혼이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중혼.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앞에 봐. 실질적 요건에서 자격 부분 있지? 앞에 봐요. 실질적 요건에서 자격 부분은 8촌 이내와 중복혼이 안 된다 두 가지로 나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3-1, 3-2라고 우리가 넘버링을 한다면 얘는 3-1이지. 3-1은 무효지만 3-2는 뭐예요? 취소네.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가 나눠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쉬운데도 지금 너희 머릿속에 좀 정리 잘 되라고 쓴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요런 거 얘들아 어때? 속임수 쓰기 너무 좋잖아, 선생님들이 국어적으로.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인 당시에 중혼 등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나 유부남인 거 모르고 결혼한 거야. 이럴 때 또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잠시만 이러면 합의가 없었던 거네. 잠깐만 있어봐. 요거 하나만 더 건드릴까? 첫 번째 이거 뭐예요? 합의가 없었어. 근데 여기서 합의가 없었던 거는 뭐예요, 얘들아? 강의가 뭐야? 강제. 그치? 강제로 이걸 뭔가 했어. 강제로 나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럴 때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 와, 잠시만 있어봐. 앞에 봐. 주체가 요렇게 됐거든. 앞에 봐. 정확히 구분합시다. 이거든. 무효는 얘네 중에 누구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취소는 사유에 따라 중요해요. 주체가 사유에 따라서 달라. 근데 이 사유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네, 얘들아. 그거 갖다가 문제는 안 나오겠죠. 자, 그럼 계속 읽어. 네. 보기를 주면은 적용을 할 수는 있어야겠지. 근데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이거 문제다. 청구권이 제한된다라는 건 이거 청구를 못한다는 얘기거든.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 잠깐만 뭐 건드리고 있지? 이거 건드리고 있지. 연령인데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어. 근데 혼인 후에 성인이 되었어. 까지 끊어봐. 근데 연령 이거 건드리고 있다. 이거 중요해. 원래는 청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 얘가 혼인 후에 두 가지로 나가는 거야. 첫 번째, 얘가 뭐 되거나 성인이 되어버렸어. 자, 두 번째 뭐 했어? 임신했어.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청구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잠깐만 나 이거 사기 결혼이야. 이거 사기 하나 껴놔야 되겠다. 강제, 사기나 강제. 사기, 강제. 오케이. 사기를 당한 지 안 날로부터 언제? 안 날로부터 언제? 3개월. 오케이. 내가 사기 당하거나 이 강박으로 벗어난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에는 또 청구권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중대 사유가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중대 사유는 뭘 건드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요거 얘기하고. 요거는 지금 몇 개월? 6개월. 얘들아 지금 봐봐. 왜 정리해놨는지 알겠지? 이게 뒤죽박죽. 이해되니? 그래도 여기다가 좀 정리해 놓으면 너희가 조금 이해하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얘들아. 나중에 정리할 때 이거 좀 참고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달라, 얘들아, 요거. 자, 계속 요 숫자는 바로 말하지만 순서대로 아니고 요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요거 얘기해서 하는데 요 지금 실질적 요건들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는요,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요, 조건이 또 있어. 혼인 취소는 진짜 어렵구나.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요, 1개월 이내, 오케이, 알았어. 앞에 봐.
아,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다 뚫고, 오케이. 법원에서 오케이 받았어. 오케이 받았어도 끝난 거 아니야. 뭐 해야 된대? 1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얘들아? 네. 관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해야 너 정말 취소 인정되는 거야. 취소 안 하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봐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앞에 보세요. 요거 건드릴 거야, 얘들아. 혼인기록 삭제되는 거. 요거 좀 달라질 거예요, 얘들아. 그리고 얘는, 자, 요 부분 중요하니까 요렇게 좀 할게요. 얘는 혼인기록이 아예 삭제되는 거지만 얘는 기록이 삭제되는 건 아니야. 했다가 취소된 거다라고 기록은 남는데. 자, 다시 읽어볼까요?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아예 기록이 삭제되면서 인정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결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결혼 인정 자체는 해주는 거야. 왜? 법적 절차 다 동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만 너 취소도 인정해줄게.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혼인 무효는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결혼할 때 나 혼인 취소한 적 있어. 그럼 얘한테 그거 말 안 해도 어때? 얘가 몰라. 나중에 막 이런 거 뭐 떼봤을 때. 근데 혼인 취소는 어때요? 알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요런 차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아, 얘들아, 근데 여기까지 하는 동안 기역과 니은을 다 읽었어요, 얘들아. 기역과 니은 다 읽어서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야, 그냥 하자. 육문단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치? 자, 그럼 잘 봐. 지금까지 한 건 뭔지 알아? 앞에 봐. 여기까지 한 4번과 5번의 공통점은 뭐예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무효하거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요 케이스를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6문단 볼게요. 6문단은요. 와, 요건을 충족했어.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우린 부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됐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부부가 됐어.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나 취소 소송을 하기가 어렵고 뭘 해야 되는 거야? 헤어지려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혼이라는 거는요, 또 두 갈래로 좀 나눠집니다. 얘들아, 거기 써있어. 얘들아, 나도 넘겨야지. 자, 무슨 색? 초록 색깔 네모박스 볼게요. 무슨 이혼? 협의. 네. 협의 이혼이 있고요. 하나는 또 무슨 이혼이에요? 네. 재판상 이혼이 있네요. 자,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자, 써있잖아.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읽겠습니다.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에 부부관계를 더 이상, 적법하게 성립했다는 건 뭐야? 요건을 다 갖췄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뻔하지.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은 뭐야? 둘 중에 한 사람은 합의하지 않는 거죠.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이를 확인받아 관계를 해소하는 것.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의 가정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 여기서 포인트. 당사자가 함께에다가 따옴표 쳐봐. 간단하게만 쓸까요? 당사자가 함께여야 돼. 이건 당사자만 돼. 당사자가 함께 기간에다가 신청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은 필수에다가 현관펜에다 따옴표. 당사자가 함께 신고 제출을 하면 바로 이혼 아니야. 뭐가 필수래, 얘들아? 숙려기간이 필수로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다시, 얘들 당사자야. 당사자 그리고 또 하나. 한쪽만 오면 안 돼. 모두 있어야 돼. 이런 거 갖다가도 말장난치기 좋지. 양측 다 있어야 돼요. 한 사람만 오면 안 돼요.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오케이. 필수. 그 다음에 숙려기간 이후에도 또 당사자 모두 와야 돼. 그치? 모두 와서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혼 의사 합치 여부만 확인하는 거. 자, 이혼의 뭐 생각 그대로입니까? 요것만 확인한다라는 거야.
요것만 확인을 하지 가부분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을 거야, 얘들아. 아우, 남편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요. 코 골아서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이걸로 이혼 사유를 적어놨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더라도 둘이 합의를 했고, 앞에 봐요. 이것들을 다 거쳐서 아직도 변함이 없다면 이혼 사유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들아. 하지만 얘는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따질까 안 따질까? 따지겠지. 누가 한쪽이 난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해. 근데 뭐야, 한쪽이 완전 범죄자야. 막 맨날 마누라를 쥐잡듯이 막 패. 이러면 뭐야, 강제성 있게 우리가 이혼시킬 수 있는 거야, 재판상으로. 이해됐어요? 왜? 이혼의 타당성을 따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왜 따지지 않는 거야? 이건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거. 협의 이혼에서 따지지 않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리고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그러니까 니네끼리 합의한 거 다 들어준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법원이 확인한 후에 3개월, 와, 안 끝났어. 쉽지 않네. 3개월 이내에 또 신고를 해야 돼. 앞에 봐요. 당사자 모두 출석을 해야 돼. 그리고 오케이를 받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진짜 완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쉽지 않다. 요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문제.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다 했어. 법원에서 너희 이혼했다라고 해줬어. 근데 이거 깜빡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야 돼. 근데 이때 난 마음이 달라졌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지 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재판상으로 가겠습니다. 재판상 이유는 한 명이 이혼에 반대하여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민법이네.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것 봐봐. 지금 물결 표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재판상 이혼에서는요.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고려해주네. 자,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단, 소송 전에는 반드시 법원에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절차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이 확정이 되면 아유, 승소자는 몇 개월이든 얘는 짧네. 이거는 짧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정말 이혼이 너무 간절한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가 좀 너무 비약적인 예를 극단적인 예를 들겠는데 폭력이야. 난 저 남편이랑 살 수가 없어. 이럴 때에는 빨리 이걸 끝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도 1개월이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승소자는 1개월 이내에 가능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주르륵 가서 얘는 몇 개월? 1개월 이내여야 된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까지 적지는 않겠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내용 할 거 다 했고 봐. 여기 내가 진짜 읽어주는 거밖에 할 게 없다니까, 얘들아. 자, 지금부터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입니다. 몇번 없네요. 네? 좋아요. 자, 풀이할게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컬러 프린트 같이 좀 봐주세요, 얘들아. 왜냐면 1번 문제를 선생님 프린트를 안 했기 때문에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쉬워서 그냥 빨리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는 사실상 너무 복붙이라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볼게요. 5번. 혼인 당사자들이 서로 사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해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제출하고 접수하고 수리하고 완료까지 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인척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복붙이었고 나머지도요 1문단, 5문단, 6문단, 2문단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복붙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뭐였나요? 이거였지, 이게 기억? 이게 니은이었지?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가정부분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양측 모두의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둘 다 일방 청구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은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모두라고 읽을게.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아니지. 이건 너무 쉬운 선지였지, 그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누구만? 무효만.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청구 요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왜? 아까 청구 기한이 어떻다 그랬지? 없다. 소멸기한 청구 기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니은은 일정 기간 내. 야, 그 일정 기간 내가 어때요? 완전 빡셌어. 요 때는 청구 기한이 청구할 수 없고, 이때는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6개월, 이때는 3개월 다 달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갈게요. 기억은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맞죠? 니은은 형식적인 요건? 니은도, 얘들아, 니은도 봐봐. 니은도 지금 다 어디 건드리고 있어요? 다 실질적인 요건 건드리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이 없으면, 야, 앞에 봐. 형식적인 요건이 뭐예요? 이거잖아. 우리는 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거 돼야 부부관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써놨어. 형식 요건 안 갖추면 혼인 자체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소송할 필요도 없어. 아예 기록 깨끗해. 지금. 이해됐니? 이건 그냥 동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기억이 확정되면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무효가 되지만, 맞죠? 무효 맞죠? 니은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데 왜 인척관계가 유지가 돼? 아니지.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가의 이유. 우리 현서가 못 찾았던 가. 초록색깔 물결이었죠?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아. 언제 따지지 않는 거야? 합의 이혼일 때. 합의 이혼일 때 숙려기간까지 거치고 나서 또 모였을 때. 이해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근데 그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면 자율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1번 선지가 제일 조금 위험하고 아슬아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네. 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서 물어보지 않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미 충분한 기간을 거치고 자율적으로 여기 합의해서 왔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거야, 얘들아. 왜냐면 법원은 사실 타당성을 따지는 기관이거든. 이해됐어요? 네. 근데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자율적인 합의가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은 저게 말이 안 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그치? 3개월 이내 신고 왜 해? 자, 그 다음에 혼인 성립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 이거 법적으로 얘들아 성립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 발생했으면 얘 충족 못하는 건데 이건 부부 아니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5번 이혼 의사 합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이 정해져 있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인데 앞에 봐요. 이런 5번이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1번보다. 5번이 뭐야? 야, 숙려기간 필수야 라는 얘기했는데 이 숙려기간 필수라는 것과 법원이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물어보지 않는 것 간의 관계가 있어요? 없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문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었다. 이런 선지대가 꼭 나온다 그랬지, 그치? 너희가 그래서 4번에서 답을 못 찾으면 어디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맞는 말 하고 있는 5번에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약간 이런 출제자들의 어떤 출제 선지 방식이 보이지 않니, 얘들아?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잠깐만. 혼인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뭐가 문제인 거야? 형식적 요건을 안 갖췄네? 그럼 법적 효력도 없어요. 없는 거야. 그치?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에는 사실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맞지? 잘했어요. 자, 하지만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발생하는 부부간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보기박스로 갖고 온 거겠죠. 하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관계를 자, 여기가 아니야.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관계. 사실혼 관계. 야, 이거 뭐야?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사실상 한 15년 살았어, 둘이.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란 말이지. 법률상으로는 이거 신고 안 했으니까 보호해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부부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학설이나 판례에 따라서 이 사실혼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여기 포인트 일정 부분 법적 효력. 그러니까 얘네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보호해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내가 보호해준다 이거야.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지? 너희 둘이 이거 같이 사실혼 합의했어? 같이 살기로 합의하고 산 거 맞아? 이거지.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누구 하나 데려다가 강제로 한 10년 살았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강제로 한 10년 살고 나 사실혼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얘들아.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1번이 뭐였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이거 합의가 있었는지 중요해. 근데 여기서 합의라는 건 주관적인 요건. 자, 근데 당사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는지 그거는 객관적인 요건. 자, 읽을게요. 이때 혼인의사는 결혼식, 그리고 가족 및 친구 관계의 인지, 교류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혼은 법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해서 그치 맞지? 왜냐면 봐봐 얘네 법적으로 이루어진 요건을 다 충족하고 이것까지 다 맞췄어. 이것까지 다 마친 다음에 얘네가 부부가 되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혼할 수 있어? 없어.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혼을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 재판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도 재판 없이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혼이 가능해. 그냥 집 나와버리는 거야, 얘들아. 근데 자, 우리 일정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일정 부분은 또 보호해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라고 얘기하는 또 애매한 사례를 갖고 왔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하지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런 애매한 사례 갖고 왔을 때 너희한테 애매한 선지를 갖다가 추론하는 거 물어보면 그게 국어니? 그건 국어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았어? 자, 답으로 바로 가봐. 3번. 사실혼은 부부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맞죠? 부부관계 형성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법률혼과 동일한 처우야? 일정 부분. 그렇게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네. 요래서 봐봐. 정답의 수준은 깔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잠시만요. 그래도 우리 내신이니까요. 나머지 그래도 한 번씩 읽고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 1번 가겠습니다. 법률혼, 사실혼 모두 의사 합치는 있어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혼은 기간에 신고를 해야 돼. 하지만 사실혼은 외형적인 정황만 있어도 가능해. 자, 그 다음에 4번.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부관계는 정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혼인이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5번. 법률혼은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예를 들면 얘들아 혼인신고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이렇게 해도 말장난칠 수 있겠지.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실혼은 형식적 요건 없이 실질적 요건만으로도 부분적인 법적 기록. 나 이거 5번 선지 너무 마음에 들어. 저도요. 이해됐어요? 사실혼에 대해서 너무 예쁘게 설명해 놓지 않았나요? 네,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4회나 6번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